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오시면서 힘들었죠? 아니 그래도 서울 예. 시내는 도로는 괜찮아요. 도로는 맞아요. 아니 제설 그런 작업이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제설 작업이나 뭐 이런 거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는 글쎄 다른 나라 비교하면 겨울철에 다른 나라 눈 덮였을 때 네.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확신은 못 하겠는데 네. 그래도 공공 서비스가 어쨌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는 우리나라만한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 시내 특히 이제 도로 사정은 괜찮지만 네. 아마 이제 외곽 도로 타고 그게 오시는 그렇죠. 분들이나 네, 네. 아니면 약간 외곽 쪽에 계시는 분들은 출근길이 거의 뭐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올 수가 그게 이제 없습니다. 또 언덕길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지형상 이제 특히 주택가 골목길이나 골목길도 이런 데는 그렇고. 언덕길이 많은데 예.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부암동을 한번 갈 일이 부암동. 있어서 차를 끌고 가는데 와, 거기 쉽지 부암동이 않습니다.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는 여기 네, 맞아요. 차가 간신히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눈 오면 절대 못 다니겠다 이 길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 안전하게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용남 의원과 함께 현안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서 네. 그야말로 혀를 차고 있을 것 같아요. 망하려고 작정을 나가려고 작정했지. 이 그야말로 점입 가경 어떻게 이렇게까지 흘러갈 수가 있냐 생각이 들 정도로 망하려고 작정했다.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이렇게까지 공개 회의에서 싸우고 막 서로 저격을 하고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건전한 토론이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사정을 보면 네. 이른바 주인 행사하는 사람은 워낙 좀 상식선에서 벗어나 있는 분이 주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추종은 하고 네.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적고 예. 일부 저항은 있죠. 저항은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른바 관망파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뭐 나는 내 배지나 유지하자 네. 이런 생각에서 그냥 지켜보자. 찍히지나 말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 네. 어떤 정당으로서 활발한 그리고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정책 개발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좀 더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포기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모두 발언 통해서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제 명태균 나오면 안 된다, 수사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있긴 하던데 지금 보면은 최고위 회의 오늘 현장이긴 하지만 약간 뭐랄까 긴장감이 느껴진다고 하나요? 이른바 친한계 친윤계 그러니까 불편한 동거를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의 설전도 있었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아니 그 전에도 최고위원회에서 네. 싸운 적은 여러 번 있어요. 19대 때도 보면 그때 싸웠었나요? 김무성 당대표 그리고 서청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당대표 선거 나가서 1등이 당대표 되고 2등부터 이렇게 맞아요. 최고위원이 되는 구조였으니까 같이 뽑았죠. 어마어마하게 싸웠죠. 근데 저 정도로 유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 지금은 너무 유치하게 싸워요. 싸우는 것도. 싸우는 게 유치하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예. 이른바 그 당원 게시판에 그 글을 올린 작성자가 누군지 밝히는 게 먼저겠죠. 저는 그거를 왜 이렇게 못 밝히는지. 네. 아니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라 그러면 뭐 약간의 그 시비는 있겠습니다만 네. 사과하고 그냥 넘어갈 그러니까 수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저렇게 뜸을 들이고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20일째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걸 보니까 저게 가족이 아니고 딴 게 있나? 사법 리스크가 숨어 있어서 아예 말도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추측이 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쇄신 요구는 네네. 뻥끗도 못 하잖아요. 그럼요.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지금. 쇄신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아예. 저렇게 변화와 쇄신. 끌려다닐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끌려다니는 거 보니까 네. 이게 약점이 단단히 잡혀 있나? 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약점이 잡혀 돌아가는 있나. 게.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윤석열 이 대통령과 똑같다. 그러니까 뭐 리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도 회자가 될 정도로. 그 얘기는 그 전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한 명은 술 많이 먹고 한 명은 술 안 먹고 차이는 있을지언정 똑같다. 뭐 똑같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지켜주고 싶어서.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든 김건희 지키기 그야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예. 그건 정말 사법 리스크고 어.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썼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그 하기에는 조금 약하다? 약하죠. 왜냐하면 일단 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거고 네. 만약에 사실을 적시한 거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 부부는 누가 뭐래도 공인이기 때문에 네. 이른바 그 서양 미국에서도 나오는 그 공적 인물, 퍼블릭 피겨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이 일어나도 그거는 처벌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적 인물은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글쎄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대부분 내용도 예. 그렇고. 아니면 뭐 모욕 내지는 비방 정도인데 네. 아니 나라님이 못하면 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예. 가족의 누구가 한두 명이 예. 가까운 가족 뭐 그 사람의 부모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의 네. 아이디하고 비번을 받아서 했다? 아.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은 크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쩔쩔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20일째 저러는 모습을 보니까 네. 그게 가족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네. 이른바 댓글 팀 내지는 댓글 부대가 있어서 아. 근데 그게 순수한 팬의 응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를 했다고 하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대가와 네네. 반대급부로 이루어지는 댓글 작업을 했나?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엔 댓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한 전수조사를 천여 개 했었다고. 예. 된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네. 장기간에 걸쳐서 천여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바 댓글 부대로 보기도 조금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데 왜 저렇게 쩔쩔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참 신기하고.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도 나 고소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 참 그러니까 희한하고. 그게 평소에 나는 뭐 정치권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고소 안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뭐 저도 그런 부류입니다만 네네. 고소 고발을 안 하던 사람 같으면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예.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일이 있으면 바로 고소 고발을 하던 그렇죠. 사람이 저렇게 나 고소하라고 도발을 하는데도 계속 못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고소 고발 이상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안 좋아요. 장기적으로 뭐 본인한테도 그렇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예. 참고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거를 다 껌껌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아. 좀 지나칠 정도로 대응을 하다가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네. 사직에서 야구 봤다. 근데 그때 사직 야구장이 무관중으로 경기할 시기인데 어떻게 거기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 봤냐 뭐 이런 예. 취지하니까 내가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했지 언제 사직 야구장에서 봤다고 했냐 그러면서 그때 소송 걸었잖아요. 그 누가 봐도 사직에서 야구 본 거면 사직 야구장에서 본 거로 다 이해하지. 누가 사직동 어디 뭐 사직동 어디서 본 거예요? 그러면 사직동 어디 모텔에서 봤나?
가게에서 봤나? 어디 가게에서? 호프집에서 봤나 모르겠지만. 호프집에서 근데 야구 중계 그렇게 매번 하나요? 그러니까요. 모르겠네. 아 맞아요. 그게 떠오르네. 네. 그랬던 한동훈. 이 장해찬 전 최고의 그야말로 도발인데 네. 도발을 거의 매일마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참고 못하잖아요. 있다. 네. 그거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또 한동훈 대표 직접 이거 나 끌어내려고 이런다. 한동훈 죽이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친한계 쪽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그 봐요.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래서 신조 부총장이 어제 보니까 김건희 고모 회복 그 글까지 긁어가지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고모까지 이제 가족들이 그러니까 모친 등장한 지는 오래됐고 네 뭐 오빠도 그 오랑캐리가 무식한 오빠가 어느 오빠냐 그래서 등장하더니 이제 고모까지 고모까지. 등장하고 야 그런 거 보면 진짜 예 이 처갓집의 전성시대예요. 아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친가 쪽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잖아요. 그렇네요. 거기도 뭐 누이 동생도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모친도 아직 생존해 계시고 네. 뭐 친가 쪽 가족들도 있는데 어허. 친가는 절대 등장 안 해요. 등장 다 안 처가야 하고? 다. 그렇네. 그러니까 외척이 진짜 네. 외척이 계속 외척이 계속 세를 불리고 세를 있는 불려서 거지, 뭐. 권력서의 1위도 김건희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취임식에 더 많이 초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김건희가 부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 김건희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제 부부 쪽에서 김건희가 뒤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것도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한계 쪽에서 그런 거 보면 아마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대통령도 지금은 그 불쾌감 내지는 적대감을 몇 번 표시했습니다만 네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도 가장 큰 이유는 영부인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이제 12월 10일 원래 오늘. 28일 오늘 할 거다 뭐 이렇게 많이들 예상이 됐는데 네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되는 거죠. 마지막 본회의가 그렇죠. 정기국회가 그렇죠. 이제 12월 10일 날 끝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기국회 100일 동안의 기간 중에 피날레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로 장식하게 됐는데 네. 그거 만약에 부결돼서 폐기가 되던 아니면 정말 통과되면 더 할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이렇게 당 대표를 이렇게 쏙 솎아낼 생각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이제 그거는 이제 특검이 폐기가 되면 만약에 폐기가 되면은 뭐 이제 할 일 다 했다. 당에서 할 일 다 했다. 한동훈 대표 바꾸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통과된다. 통과된다. 3분의 2 이상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네. 난리가 나면서 당 대표 뭐 했냐? 너 뒤에서 조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끌어내릴 거고. 그거 통과되면 무조건 끌어내릴 겁니다. 그래요. 네. 통과되면. 그 부결돼서 폐기되더라도 네. 당분간 몇 달은 좀 시간적 여유를 벌었으니까 이참에 좀 안 그래도 이 당원 게시판 문제도 있고 하니 끌어내는 거로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민전 최고위원도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네. 친윤계 쪽에서는 이제 좀 뭔가 뭐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열을 하는 거죠. 예열을 예열.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도발도 하고 이렇게 네네. 싸움도 붙고 하면서 예열을 해놨다가 네. 아마 민주당 주도로 오늘이 아닌 10일 날 본회의에 이제 그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네. 그 만약에 국힘은 28일 날 재의결이 되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예열을 하고 28일 날 오늘 이제 가타부타 결정이 되면 확 끌어내는 거로 계획을 잡았다가 민주당이 갑자기 12월 10일로 10일로 연기를 하는 그러니까 약간 아하. 당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이슈를 그러면 끌고 10매치를 더 끌고 가야 끌고 되는데 이게 근데 뭐 그렇게
명태균 게이트도 아니고 이거를 그러니까요. 한 달 반을 끌고 간다고?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러게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 매듭을 못 지니까 그래요. 야, 이게 끝까지 가면 이렇게 이 국민의힘이 정말 이렇게까지 이른바 콩가루 집안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걸 끌고 간다. 야, 한동훈 대표도 버티기를 할 거고 끌어내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살아있는 이슈로 갈 것 같다. 그러면 특검법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 이슈가 살아서 가는 이 형국에서 근데 8표 제가 보기엔 친한계가 몇 명 안 돼요. 친한계가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장동혁, 박정훈 뭐 이런 의원들, 진종호 근데 글쎄. 그 사람들이 그래요? 찬성표 몇 하기가? 명이나 던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8명이 안 된다. 친한계라고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다 거의 원외잖아요. 그렇죠. 신지호, 뭐 김종혁 대부분 원외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친한계는 명수도 많지 않지만 네.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의원 개개인의 판단의 문제지. 네. 뭐 친한계 내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 통과시키는 거로 가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결과 어떻게든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근데 김건희 특검법은 이거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앞으로 살아있는 이슈로 또 이것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8표의 그 불안감 이거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친윤 쪽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있으면 계속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대통령 대표가 부부 있으면, 입장에서는 불안해. 확실히 그 그 로열티가 높은 예.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비대위원장이 됐던 뭐 나중에 당 대표가 됐던 예. 로열티가 확실한 사람이 당을 장악하고 있어야 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해보고 어제 이제 당사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네. 당사 압수수색. 근데 논란이 된 게 뭐냐면 당사 압수수색하면서 뭐 1시에 다시 온다 이런 얘기, 이른바 시간을 예고하고 철수했다가 오고, 그러니까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알려주고 뭐 이 약속대로 하듯이 왔다 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민주당에서. 있죠. 일종의 예. 그 우리가 그냥 순순히 주면 음. 오해받을 수 있으니 오해라는 건 이제 대통령실의 오해겠죠. 이 협조하는 거 아니야? 뭐 이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한 자료를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뭐 주는 거 쉽게 아니냐?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예. 우리 손으로는 못 주고 와서 가져가라.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이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네. 동시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료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선별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선별적으로 가져가는 느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 방향이 옆으로만 퍼질 것이냐, 아니면 위로 올라갈 것이냐. 이 수사가 징검다리가 되면서 위로 좀 가는 쪽으로 확 쏠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무마하고 가는 쪽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아니, 그런데 예. 그 명태균 씨가 구속되면서 그 이른바 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 사실만 수사하고 그냥 대충 마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죠. 돈 문제.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한 발짝 지금 더 나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공천 개입 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대통령 부부까지 이번 검찰에서 못 올라가더라도 이 흔적은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흔적을 많이 놔야 되거든요. 뚜렷한 흔적을. 뚜렷한 흔적. 그래야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걸 기초로 해서 네.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아예 다른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우리는 몰라요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건데 그렇다고 뭐 전격적으로 네. 광범위하게 수사 범위를 확 넓히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네. 적정한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적정한 선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적정한 선을 그들 타면서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제 간을 좀 보면서 네. 여론의 흐름도 좀 보면서 네.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국민들은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보면서 이거 또 짜고 쳤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결국에는 용산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휴대전화 지금 바꿨다고 하는데 그 휴대전화 지금 어디 있냐. 네. 뭐 해외 어느 뭐 강가에 있는 강물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심은 그렇거든요. 왜 대통령 부부는 가만히 두고 있느냐. 근데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 나와서 한 얘기 보니까 뭐 압수수색할 사유가 없다. 왜 압수수색하냐 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아니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치는데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그 압수수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이 대통령이나 네.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내지는 수사를 진행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 안보입니다. 사실은 뭐 그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 나갈 때도 여긴 보안 시설이다. 네. 뭐 아니면 대통령의 전화기를 한다고 할 때 보안 기밀 사항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안 된다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든지 아니면 집행하는데 그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영부인은 국가 안보하고 상관이 없는 인물이란 말이죠. 네. 사실상 그런 거지. 지금 특히 이 정권에서는 사실상 깊숙이 뭐 관여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자기가 시간 좀 나면 내가 북한 문제도 챙기겠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미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국가 보안을 이유로 어떤 압수수색이 안 될 아. 이유는 하등이 그렇네. 없어요. 네. 영부인은 그렇네요. 아 그렇죠. 그건 오. 얼마든지 가능하고 압수수색 사유는 차고 넘치죠. 지금도. 근데 대통령의 휴대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네. 국가안보. 뭐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국군 통수권자고 가장 국가 안보에 있어서 높은 지위에서 밀접히 관련된 네. 인물이니까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거는 대통령의 비화기와 관련된 그렇죠. 이론입니다. 사실은 아.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는 비화폰을 써야죠. 맞아요. 그게 프로토콜이고 그렇게 그렇죠.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저는 거부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이 대통령은 개인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쓴 게 문제인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거는 국가 안보하고는 상관없는 핸드폰이에요. 그렇네. 근데 그 폰 가지고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하고 여기저기 연락했다는. 예. 그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핸드폰은 그 핸드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네. 그거는 하여튼 이 따져봐야 될 공식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네.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 아. 개인 핸드폰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압수수색 사유는 차고 넘치죠. 어허. 범죄 혐의가 지금 몇 개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이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 그때 이미 제출 받아서 간 제 기억은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런 시도라도 해봤냐? 할 거냐? 이걸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저번에 이제 이준석 의원 또 김종인 전 위원장 네. 이제 이 칼끝이 오세훈 시장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오세훈 스폰서로 지금 불리고 있는 김한정 씨 입이 열리면서 아니면은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가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보도가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참 글쎄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그렇긴 어떻게 하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예. 지금 그 드러난 거는 3,300만 원이잖아요. 그거는 줬다고 인정했어요. 그렇- 김한정 씨가 그렇죠. 플러스 이제 봉투가 있었다는 건데. 봉투. 네. 봉투. 근데 왜 줬냐? 네. 뭐 이유가 가장 중요하죠. 이유가 근데 중요하죠. 김한정 씨의 해명은 그 통할 수 있는 해명은 아니죠. 내가 그렇잖아요. 정말 팬심으로 짝사랑해서 줬다 뭐 이건데 요약을 해보면 아니 팬심으로 네. 뭐 아니 어떤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이 있으면 네.
그 연예인한테 선물을 보내거나 이른바 뭐 조공이라고 표현되는 그건 가능하지만 예. 글쎄 그 사람 그 이제 사람- 공식적으로는 네. 오세훈 시장은 주는지도 몰랐다. 나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돈 줬다는 얘기에. 근데 이 사람이 아니고 네.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은 뭐 캠프에 한 번인가 두 번 왔는데 강철원 실장하고 싸우고 그냥 연락이 끊었다. 끊어졌다는 예, 예, 예. 아예 뭐 얼굴 본 일도 없다는 없다는 사람한테 명태균한테 왜 수천만 원씩 줘요? 그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돈 많은 분들이 더 그 이유 없고 네. 쓸데없는 돈은 더 안 쓰던데. 아 그래요. 오. 아 그렇게 하니까 돈이 많아진 거죠. 허투루 돈 썼으면 그렇게 많이 못 모았겠지. 그렇네. 그 마인드 자체가 네. 삶 자체가 봤으면은 이 쓸데없는 돈을 안 쓰는 게 어, 부자의 그럼요. 마인드인데 왜 이렇게 줬을까? 부자의 마인드는 예. 내가 3천만 원을 줬으면 네. 이게 나한테 3억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돈을 쓰지만 예. 이게 없어지는 돈이다? 어. 절대 안 쓰죠. 더군다나 무슨 그게 기부금 영수증도 못 받는 돈인데 왜 써요 그 돈? 그렇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관계 끊었다, 관계 끊어라라고 그렇게까지 화낼 정도로 그 매정하게 돌아선 그 사람한테 여론조사 해달라고 돈을 줬다. 아니 그러면 팬심으로는 더 못 주는 거지. 또 여기하고 싸워갖고 왜 싸웠어? 언성 높이고 짝사랑으로 시장님하고. 언성 높이고 싸운 사람이면 팬의 입장에서는 내 그렇지. 우상의 적은 나의 적인데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사람은 내가 공격을 하거나 그 사람 가진 걸 내가 뺏어오는 건 몰라도 왜 줘요? 그렇네. 팬심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게. 오세훈 시장 측의 예. 해명하고는 상충되는 거죠. 그렇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부인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는지조차 몰랐다라는 거고. 그럼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버틴다. 그럼 오세훈 시장의 앞으로의 대권 가도나 정치 인생에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계속 남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드러날지 음. 뭐 미궁 속에 그냥 수사가 종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지난번 그 뭐지 동태탕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생태탕. 생태탕이었나? 예. 좋은 거 드셨네. 동태가 아니고 생태 드셨구나. 비쌉니다. 생태. 생태가 동태보단 비싸죠. 네. 그래요. 생태탕 때 그때 상황과 비슷하게 그거하고는 될 수- 틀리죠. 왜냐하면 틀리다? 이건 음. 일단 이건 돈이 흔적이 남았잖아 이미. 음. 계좌상 주고받은 게 나왔고 네. 플러스 이제 추정은 안 되지만 현찰로 준 봉투도 있다는 네. 건데 음. 이 돈을 준 이유가 영 석연치 않단 말이죠. 일단 오세훈 시장 측의 해명하고는 완전히 상충돼요. 네. 여론조사 하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뭐 하는 얘기가 영 그 미덥지 않아서 싸우기만 했다. 관계 끊었다. 그렇죠. 그러면 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안이 터진 다음에 이게 딱 뉴스토마토에 터지니까 지난 9월에 터지니까 전화해서 강혜경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김 씨가 명태균한테 10억이나 20억 건네고 사건 덮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또 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3천만 원도 아니고 10억, 20억. 10억, 20억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이유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절대 아니죠. 그건 팬심에서도 그렇게 큰 돈을 줄 수는 없죠. 이 금액만 듣고 이게 이 사안이 터지면은 오세훈 시장이 다친다.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거액을 제시한 거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한두 푼도 아니고 네. 뭐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이유 없는 돈 안 쓴다니까요. 10억, 20억 쓰고 나중에 100억, 200억 뽑을 수 있는. 그렇지 10배, 20배 이상은 뽑을 수 있어야 쓰는 건데 아니면 예. 그 돈을 쓰고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든지 어쨌든 뭐 10억을 써서 100억, 2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손해를 입는 거를 막을 수 있다면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돈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한정 씨의 이제 녹취 또 본인의 육성 또 본인이 증언하는 내용들이 보도가 좀 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이것도 있지만 이제 김한정 게이트가 터지고 있다.
이것도 진짜 클 거다. 왜냐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팬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고 좋게 얘기하면 그 아주 든든한 그 거물 후원자였던 거잖아요. 일단 몇 천만 원을 쓰니까 그렇죠. 어? 이거에. 정치 기본법 상한이 500만 500, 원인데 예. 그것도 이제 공식적인 후원만 가능합니다만 아, 일단 비공식적으로 네. 수천만 원을 쓴 건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인사도 좀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서울시 산하기관의 예. 이 공생과 공생과 상생 맞죠? 공정과 공정과 상생, 상생? 공정과 상생인가요? 공정과 상생 포럼 아닌가요? 예. 그런가?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이끌던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의 공생 줄여서 그 포럼의 멤버들이 네,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산하기관에 많이 이제 취직이 됐다라는 네,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순수한 그 후원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일종의 대가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몰고 오는 파장이 네. 어디까지 될지 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좀 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아마 2011년도 서울시장을 자진 사퇴 네. 했을 때만큼의 정치적 어. 위기,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때는 무상급식 그 투표 붙인 네. 다음에 그게 뭐 좌절되니까 눈물 흘리면서 사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큰 위기가 또. 그렇죠. 이번에- 그거는 적어도 예. 사법 리스크는 아니었잖아요, 전혀. 그렇죠. 네. 이번에는 사법 리스크까지 갈 수 있는. 갈 정치적 가능성이 위반 있어 보이는 거죠. 의혹? 일단 예. 돈이 드러났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건은 제 경험에 의하면 네, 네. 두 개요. 원인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중에 하나 뭡니까? 하나는 돈, 돈. 하나는 애정관계. 거의 모든 사건은 원인은 두 개예요. 결국에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김 씨가 짝사랑했다고.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애정관계는 아니겠죠? 애정관계는 이제 이성 간의 애정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 네. 이거는 돈이- 일단 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돈을 주는 상황까지 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큰 위기를 그렇죠. 지금 맞고 있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아니 그리고 네. 만약에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도 여차하면 이게 사실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네. 수사의 칼날이 대통령 부부에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다고 이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없었던 것처럼 묻을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절대 아니고. 아니죠. 그러면 대통령 부부는 아니고 대통령 부부급은 아니지만 네. 엇비슷한 누군가는 이른바 최종 종착지 정도로는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가 될 수 있을까?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지금 연세가 몇이야? 여든이 훨씬 넘었는데 예. 뭐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막후 네. 실세로는 활동을 했지만 지금 뭐 현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이렇게 네. 뭐랄까요 대신 그 총알바지가 될 사람을 찾아야 될 텐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데 글쎄요. 대충 후보군은 나오는 거죠. 후보군 나왔다. 야.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명태균 게이트가 빵 터진 다음에 이준석 의원도 좀 곤란한 상황이 됐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여러 인사들 홍준표 시장도 연일 뭐 자기가 명태균 끊었고 이런 브로커는 만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쨌든 계속 이름이 언급이 된 적이 있죠. 아니 대선주자가 이렇게 하나씩 둘씩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이른바 그 보수권에서는 네. 이게 완샷 완킬이 아니고 완샷 다섯 킬. 명태균이라는 한 발로 그냥 그렇지. 따발총식으로 네. 난사가 이게 되고 있어요. 계속 뚫고 여러 명이 쓰러지는 관통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어요. 대선 주자 한동훈 이제 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이 근데 그 양반은 뭐
그게 별이 수시로 뜨니까. 수시로 뜬다. 네. 한동훈 대표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당 대표 그 최고위 참석해가지고 명태균 이 제2의 명태균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나는 상관없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인 사람들 다 이거 다 이 조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아 그렇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이른바 차도살인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호재죠. 근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 역공 펴실 수 있는 호재다. 예, 아니 근데 역공도 제대로 못 필 거예요. 아, 지금 역공을 필려면 일단 자기가 지고 있는 부담을 털어내고 네. 이른바 깨끗한 손이 돼서 뭐 해야 이 역공이 제대로 먹히는 건데 아니 제가 보기엔 그 시답지 않은 당원 게시판 갖고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무슨 역공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어요? 그냥 뭐랄까요? 네. 밟히니까 약간 꿈틀꿈틀하는 정도지. 꿈틀꿈틀하는 정도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도 자기 이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뭐 호재를 만난 셈이 됐지만 호재는 명태균 게이트는 호재인데 이걸 활용을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못한다.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이제 여야 의정도 꺼내 들고 뭐 쇄신하겠다, 변화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쏙 다 들어가고 정말 썼냐 안 썼냐, 배우자가 아니면 가족이 썼냐 안 썼냐 이걸로 다 치안이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다. 야,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보수 진영이 이제 한 번에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보수의 종말 신인규 변호사가 쓴 책 이름처럼 책 제목을 잘 잘 적었고 지었어요.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네. 그 10년은 야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힘은 그래요. 10년은 야당할 각오를 하고 처음부터 네.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사람도 좀 교체가 많이 돼야 되고 근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엔 18대 총선부터 네. 당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18대 총선부터 지금 국힘 쪽은 계속 총선을 계기로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인적 구성의 면면을 볼 때 그러니까 이른바 친이 친박이 번갈아가면서 이제 네, 네. 좀 속된 표현으로 예. 번갈아가면서 말아먹었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서 예. 수준이 내려가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새로 영입이 힘들어졌고 네. 뭐 그리고 좋은 인재들이 와도 예. 고향이 영남 쪽 아니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극히 낮으니까 그렇네. 총선을 계속 거치면서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22대가 지금 이제 108명 남은 108명. 상태인데 네. 면면으로 볼 땐 이래 갖고는 집권 능력이 없습니다. 아예 근본부터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럴 네. 바에는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적어도 총선을 두세 번 이상 거치면서 인적 구성이 완전히 바뀌고 네. 좀 퀄리티가 높아져야 다음에 기회가 돼서 집권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작태가 안 벌어지는 거지. 지금의 맨파워 갖고는 네. 대통령 누굴 세워서 운 좋게 집권하더라도 나아질 수가 없어요. 나아질 수가 네. 없다. 자, 그러니까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의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다시는 탄핵을 겪으면 안 된다. 제대로 된 또 이제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열망이 강했겠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사실은 빌려온 후보죠. 빌려온 후보, 빌려온 후보였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다 감옥에 보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빌려와서 그러니까 내부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급하니까 그렇네요. 빌려온 거거든요. 인적 쇄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해서 일단은 내부의 인적 자원 갖고는 이길 이길 수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급하게 빌려온 건데 네.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게 악수를 둔 거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누굴 빌려와서 아니면 정말 한동을 또 세워가지고 아니면 다른 또 누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데려와서 대선에 또 도전한다. 이래서 안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그 지난번 대선이 운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 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화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요행수를 바라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집권하면 뭐 하느냐고요. 집권해서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럴 보면 능력이 안 돼요. 맨파워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맨파워가 안 된다. 예. 그리고 뭐 김건희 그러니까 취임식에 초대한 사람이 김건희여서 더 많았다는 거 아닌가? 100명 더 초대하고. 그러니까 대단히 그 왜곡된 구조로 시작부터 한 거죠. 시작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누구야?부터 뭐 윤건희 공동 정권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될 정도로 또 뭐 주술의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명태균의 이 여러 가지 녹취가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엔 명태균이 더 좌지우지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참담한 상황이 됐습니다. 9월 5일 명태균 게이트가 공식화되기 전에도 네, 이른바 일부에서 V1, V2는 많이 언급이 됐는데 그랬었죠. 그때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음. V1, V2가 아니야. 음. V1, V0지. 그러니까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V1, V2는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다. 지금 권력 구조를. 그런 얘기하면서도 그냥 그때는 그냥 뭐 그럴 정도다라고 했는데 딱 까보니까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정말 맞았다. 맞잖아요. 네. 그래요. 김용남 의원께서 계속 정말 판을 잘 보시면서 분석을 해주시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 운명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기도 하고 네.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대한민국 망가지는 거 못 본다라고 끌어내려야 된다. 내려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미국은 대통령제를 한 지가 250년이 넘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탄핵을 우리는 몇 년 전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겪었죠. 그 탄핵에 대한 기억이 아직 너무 또렷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쉽게 음. 옮겨붙질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은 가능성이 낮고 일단은 아직도 중간 낮다. 단계에 음. 특검을 통한 공식화가 음.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요. 아직은 글쎄요. 불이 붙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검을 통한 공식화가 있어야 네. 더 불이 붙을 수 있다. 근데 보수 일각에서 뭐 결국에는 임기 중단 아니 단축 개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사실은 있는데 탄핵보다 저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이다. 예. 그러니까 탄핵은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때 2017년 그 5월 대선에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탄핵과 2017년 5월 그 대선 승리가 네. 오로지 민주당 구성원들만의 그 공로는 아니었는데 이긴 다음엔 이른바 승자 독식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네. 동참했던 많은 분들이 결국엔 뭐 남 좋은 일 시켰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탄핵보다도 지금 개헌은 네. 명분도 있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개헌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달은 탄핵 뭐 누가 뭐래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덕분에 지금 탄핵도 그럼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디디고 지금 아직 서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때와는 다른 뭐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통해서 권력 구조도 좀 바꾸고 이거는 사실은 국힘 쪽에서도 훨씬 내심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게 만약 공론화 된다고 하면 탄핵보다 더 불이 확 붙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개헌 과정에서는 이른바 그
기명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난관일 텐데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그 난관이 있군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윤상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었냐면 국힘 지금 분열 보이고 있는데 분열되면 이거 탄핵으로 가는 거다 분열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밑작을 까나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끝내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밑작을 까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상현 의원도 워낙 이 촉이 발달한 분이라 예.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텐데 아마 윤상현 의원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네. 뭐 어떤 큰 우리나라의 그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큰 관점에서라기보다는 네. 본인에게 한 발 앞으로 다가온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네. 분열하면 다 끝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일단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 이제 저번에 오마이뉴스 이 조사 보니까 KSY랑 한 거 보니까 58%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는 힘들다, 못 버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생각보다 적게 나왔네요. 그래요?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58%. 58%.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통령을 중단시키는 임기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불이 좀 덜 붙었다 이렇게 좀 아니 그게 7년 전의 기억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7년 전의 네. 원인. 그래요. 그래서 탄핵보다는 임기 중단,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성이 크다. 이게 보수 쪽에서 호응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뭐 개헌 모임에도 한 40여 명 정도의 네. 현역 의원들이 가 있어요.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헌을 준비하는 게 음. 보다 좀 스무스하게 음흠.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냐. 네. 뭐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야 이게 사법적 단죄를 내려야지 그렇죠. 그러는데 아니 그건 개헌 이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빨리 이 임기를 그만두게 하는 내려오게 하는 방안 이게 중요하다고 보면은 개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적부심 청구가 네. 기각이 됐어요. 네. 이거는 예상 그렇죠. 할 수 있던 예. 바였죠. 예. 당연히 기각될 거죠. 명태균 씨가 만약에 풀려났다면 또 할 얘기가 많았을 텐데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만 네.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하면 네. 이게 정권에 대한 협박 내지는 그게 통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전하고는 태도가 많이 바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그럴 수도 쪽으로 있겠네요. 나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딜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딜이 되네? 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래요. 명태균 씨가 뭐 다음 달 5일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명태균 게이트의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각서에까지 등장을 했다라는 정도니까 명태균 씨가 얼마나 많이 윤 대통령 부부 얘기를 했냐, 김건희 얘기를 했냐, 이건 좀 추측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명태균 아니겠습니까? 씨는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 말할 기회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 있는 과정에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신문은 재판이 끝날 때 한 번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글쎄 증인에 대해서 어떤 치열한 논박이 이루어질까? 지금 어쨌든 이번 12월 3일 날 구속 만기에 기소되는 부분은 네. 영장 범죄 사실 정도일 텐데 거기에 적힌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죠. 부분일 그 정도겠죠. 텐데 예. 기껏 해봤자 돈을 건네줬던 그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두 사람과 관련해서 네. 돈을 줬던 명분과 관련해서 조금 다툼이 있을 정도인데 거기서 무슨 대단한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생각하면서 지금 아직도 신라의 같은 희망을 갖고 있겠죠. 대통령 부부가 나를 빨리 좀 꺼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그 생각을 한 거 오세훈 이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오세훈한테는 정말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명태균 씨가 네. 대통령 부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뭐 자기가 여론조사 한 것에 대한 보상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모로 자기를 챙겨줬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관계 자체가 얽힌 게 더 많은 거죠. 얽힌 게 많아서 얽힌 게 더 많은 거죠. 그거를 또 음. 폭로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명태균 이 게이트 이 파장 거기다 뭐 김한정 게이트 이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와 정말 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살아나느니 한번 음. 폭삭 진짜 그러니까 그 폭삭 기업도 그렇잖아요. 네. 이자도 못 내면서 연명하는 것보단 차라리 한번 화끈하게 회생이 됐던 네. 뭐 이렇게 한번 완전 일단- 망해서 다 털고 일어서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그래서 뭐 좀비 기업 만들고 연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한번 털고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친윤계 친한계 치고받고 싸우는 이 모습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제 해도 너무한다. 여당에서 저러고 국민들은 누굴 믿고 있냐.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제 민생 행보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민주당은 민생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뭐 1심 끝난 선거법도 그렇고 위증교 사건도 그렇고 1심이 끝난 상황이지만 더 남아 있지만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위증교사 이 사건 이것만 본다면 무죄 나왔다.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음.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해결할 문제예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네. 그거는 앞으로 본인이 대응해야 될 문제고 네. 다만 정치인으로서는 네. 사법 리스크 이외에 본인이 당 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모습을 네. 보여주느냐, 어허. 본인의 재판 말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법 개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거로 승부가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상법 조항 대단히 추상적이고 뭐 총론적인 조항을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고 네. 사실 그거로 우리 자본시장 내지는 대기업들 상장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없어요. 네. 그건 그냥 총론적으로 밝히는 거고 정말 해결이 되려면 그 이후에 바뀌어야 될 게 앞으로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제도 뭐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마치 지금 대기업들은 이 상법 개정이 되면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막 떠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광고주의 오더를 받은 각종 레거시 언론에서 상법 개정하면 큰일 난다 이거 소송 청구되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 뭐 장기 발전 계획도 못 짜고 뭐 다 주저앉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연일 써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론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론전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산업자본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은 게 지금 뭐 대기업들이 다 산업자본이죠. 우리나라 금융자본은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관치금융의 성격이 강해서 미국 같으면 산업자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힘이 세다고 볼 수 있는 게 금융자본인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금융자본은 이게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네. 일부를 빼고는 그리고 관의 어떤 입김이 어마어마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네. 금융자본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산업자본이 센 거지. 너무 센 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회사 네. 분할 합병 뭘 해도 다 마음대로 했다고. 근데 이게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첫 단추를 꿰려고 하니까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거든. 그마저도. 예. 근데 예. 이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다음에 투표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표 주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건 철저하게 산업자본 편에서 산업자본의 앞잡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근데 보면은 올해 1월 2일 한국거래소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상 지금 정부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야 이것도 그러면은 네. 사실 거짓말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거짓말이 되려고 있는 셈이네요. 지금은. 그때는 현재까지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네. 뭐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과정에 재벌 회장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거 그렇겠지. 예. 절대로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예. 그 책임지고 막아라.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음. 정부 쪽에서 그 김병완 금융위원장이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최근에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반대인 거예요. 정부는 반대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반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정부 반대인 여당 겁니다. 반대다. 사실상. 근데 이 반대는 누굴 예. 위한 반대냐? 음. 철저하게 대기업 이른바 오너, 지배주주들을 그렇네요. 위한 반대예요. 아니면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 그럼요. 당연히 소액주주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장치, 꼭 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다들 바라고 있는 것인데 윤 대통령도 올해 초에 얘기했던 것인데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특히 투자자분들은 배신감 좀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예. 뭐 한국 주식 시장을 다들 떠나고 있는데 네. 뭐 외국인들은 거의 계속 팔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도 네.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아, 뭐 그래갖고 미국 주식하지 왜 한국 주식하냐. 근데 수익률만 놓고 보면 당연히 미국 주식을 해야지 한국 주식을 하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근데 그러면 한국 주식을 누가 사요? 이게 지금 기관이 사줘야 기관도 안 사는. 기관 그러니까 연기금도 수익률 걱정해야지. 국민연금도 수익률 잘 내야 국민연금 계속 이렇게 지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 수익률 걱정을 하고 그렇네. 국민연금도 비중을 절대 늘리지 않거든요. 아.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 않고 있어요. 야, 그냥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안다. 한국 주식하면 안 된다는 거. 큰일 근데 났네요. 이렇게 되면 예. 한국 기업도 이제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들도 한국 주식 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못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그러면- 들어와야지 사업을 하지. 그럼 어떡하려고? 그럼 뭐 우리는 뭐 미국의 한국 주식 시장이 완전히 망하면 우리는 미국에 그럼 안 상장하면 돼? 에이. 해봐요. 한국에서 하듯이 미국 상장 이후에 그렇게 하면 당장 상패 당하고 거기서 소송 당해서 정말 그 대기업 오너지만 진짜로 망합니다. 패가망신 당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소송 당하면 진짜 망해요. 말이 그렇지 해보라고 되나 그게 택도 없는 소리. 해보라고. 한국이니까 여태까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던 거지. 근데 그걸 계속 마음대로 하면 네. 다 망하게 생겼으니 아, 반성적 고려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첫 시발점이 상법 개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기업들이 여태까지 하던 행태가 일시에 중단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해야 될 단계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첫 발을 못 대게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야,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정부가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밸류 프로그램 근데 한다고 해서 밸류업은 네. 밸류업 발표할 때보다 지금 주가가 더 떨어졌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또 봤더니 주가를 봤더니 55,500원 어제보다 1.42% 떨어져 있다 또. 아니 그 10조인가요? 10조죠. 10조. 자사주 매입 규모가 10조. 10조죠. 그 얘기까지 했는데 며칠 반짝하고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야, 근데 자사주 뭐, 매입 10조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네. 그 중에 소각을 발표한 건 3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자사주를 매입해 갖고 네. 원래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하는 게 원칙이고 미국은 거의 예외 없이 소각합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예외가 버크셔 해더웨이예요. 거기는 자사주를 계속 사긴 하는데 네. 소각은 안 하고 갖고 있어요. 음. 뭐 그런 예외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HL 그룹이죠. 예. 옛날 한라그룹이 아마 한라그룹. 이름 바꾼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 어떤 발표했냐면 네. 거기서 들고 있는 자사주를 그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기부하는데 잘한 거 아닙니까? 기부 대상이 아직 없어요. 또 재단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재단 만들어서 거기다 기부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지배주주 패밀리가 사실상 네. 지배하는 재단을 하나 왠지 만들어서 그럴 것 같아. 거기다가 그 기부를 하겠다는 건데 예. 그게 왜 문제냐? 자사주는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이 없죠. 자사주는 의결권이 네. 없어요. 그리고 배당을 받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거를 재단에다 기부하는 순간에 의결권도 살아나고 배당도 받아요. 그럼 기존의 주주 다른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도 줄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진짜 꼼수네. 아니 이거는. 자사주는 예. 그 회사가 번 돈으로 산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주주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라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 주주들이 이익을 얻는 건데 다 사실. 예. 모든 주주들이 평등하게 이익을 예, 얻는 예. 거죠.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서. 근데 그걸 그냥 이 본인들이 세운 재단, 그러니까 요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요렇게 옮겨서 여기다가 자사주를 기부하면 경영권 방어 수단도 되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주구장창 계속 그 지배할 재단에는 배당 받아서 수익도 계속 생기고. 그러면 다른 주주들은 또 당하는 거지. 근데 이런 일이 매일 생기는 게 한국 주식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한국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앞으로는 못하게 하자라는 네. 입장에서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정부에서는 상법 개정하지 말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 근데 아직 구체적 안도 없어요. 다만 논의되는 게 네. 분할합병을 좀 음. 바꾸자. 그 분할합병은 바꾸면 네. 그럼 기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총론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그렇네요. 근데 이 총론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야. 지금 지금 한 번에 정리가 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본 시장이 너무나 후진적이고 너무나 우리 소액 주주들 개인 투자자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세팅이 돼 있다. 이거 바꿔야 이건 사실 된다. 한국 주식시장은 예.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 회장 일가의 놀이터예요. 아. 한국 주식시장은. 그러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거 예상을 깨고 인하했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던데 트럼프 충격에 서둘러 인하했다. 저성장 우려에 깜짝 금리 인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지난 3, 4분기의 성장률이 0.1%가 나왔잖아요. 원래 네. 한국은행이나 대부분 0.5% 정도는 3, 4분기에 성장했을 거로 예측을 했는데 0.1% 찍었단 충격적. 말이죠. 예. 지금 4, 4분기는 마이너스 찍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계속 1,400원인데 네. 근데 이때 이걸 낮춰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환율은 더 올라갈 올라갈 것 가능성이 같은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예. 금리를 낮추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0.25%를 낮추기로 한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계 좀 글쎄요. 쉽지 그러니까 않을 이게 것 경제가 같아서. 불안불안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도 여러 이제 고민 끝에 오늘도 금통위가 찬반이 팽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죠. 여러 이게 우려가 있는데. 뭐 다수가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눈길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